고양이한테 밥은 도대체 어떻게 줘야 되냐? 같이 밥을 줬는데 한 마리가 먹다가 갑자기 자리를 뜨거나 밥을 너무 빨리 먹는다던가 다른 애 눈치를 보면서 쳐다보고 있거나 항상 밀리는 고양이가 생기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고양이들도 생기는 것 같다. 성묘 합사 진행 중인 초보 집사예요. 둘째가 자꾸 첫째 밥을 뺏어 먹어요. 원래 첫째가 밥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라 자기 먹고 싶을 때만 먹어가지고 밥그릇에 밥 채워두기만 했었는데 둘째가 자기 거 다 먹고 첫째 밥그릇 가서 다 먹네요. 둘째 중성한 지 얼마 안 돼서 양 조절도 해야 되는데 첫째 밥그릇 채워두면서 둘째 양 조절 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밥을 줄 때 고양이한테 밥은 도대체 어떻게 줘야 되냐? 이 부분 항상 얘기 많이 했거든요. 다묘 과정에서 밥은 어떻게 줘야 될까? 라고 한다면 최대한 분리된 상태에서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원룸이어서 공간 분리가 안 된다면은 최대한 엉덩이와 엉덩이를 바라보게끔 한 상태에서 주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그릇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줬을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먹는 애가 있고 옆에서 기다리던 애가 있고 밥 먹는 거 쳐다보는 애가 있으면 걔는 서열적으로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한 마리가 이거 먹고 나머지 밥도 다 먹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따로 챙겨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룸에서 준다면 최대한 좀 떨어진 공간에서 밥을 먹게끔 하는 게 좋고, 그 밥의 방향은 이게 고양이 머리라고 한다면 이게 마주보고 보는 것보다는 반대편으로 해서 밥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혹시 뭐 원룸이 아니라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룸인데 약간 뭐 거실이 있고 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부엌이 있고 좀 중문이 있거나 이러면은 아예 물리적으로 가다 놓은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에 주고 그 외 시간에는 20분 지나면 바로 치워주는 거를 추천해 드리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고양이들이 얘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구나 라는 경우는 같이 밥을 줬는데 한 마리가 먹다가 갑자기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은 밥을 너무 빨리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먹지도 못하고 다른 애 눈치를 보면서 쳐다보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묘 과정에서 가장 발생하기 쉬운 잘못된 밥을 주는 형태다. 급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물리적으로 약간 벽 같은 데로 독립된 공간에서 편하게 밥을 먹는 게 좋다. 그래서 고양이는 혼밥을 좋아한다. 혼자서 밥 먹는 거를 매우 좋아한다. 근데 이제 특히 뭐 3마리, 4마리 될 경우에는 이거를 쭈루룩 연결해가지고 밥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행동학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항상 밀리는 고양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고양이들도 생기는 것 같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싱큰 고양이 세자매님, 안녕하세요. 4개월 된 양이 1마리, 5개월 된 양이 2마리 키우고 있는 초보 집사예요. 4개월 된 양이가 점점 뚱뚱해지더니 이제 5개월 된 양이보다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었는데 밥을 주면 무조건 4개월 된 양이가 3그릇 모두 삼켜버려요. 다른 양이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이젠 분리시켜서 밥을 줘야 할 정도예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싱큰 고양이 세자매 TV님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젠 분리시켜서 밥을 줘야 된다라는 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른 양이가 지켜본다라는 거는 약간 밀리는 거예요. 4개월 된 아이가 워낙 에너지가 많고 식탐이 많다 보니까 5개월 된 양이들보다 더 몸무게 당연히 체격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분리시켜서 밥을 주고 밥 시간이 지나면 밥그릇을 치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사람도 키가 180인 사람이 있고 170인 사람이 있고 160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고양이들도 잘 먹어서 성장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다. 바이올렛 파크는 식탐도 없고 깨작깨작 입도 짧고 고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육식동물이 맞나 싶어요. 고양이들이 육식동물이죠. 기본적인 성향은 육식동물인데 한번 닭가슴살을 줘보시면은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에도 관심이 없다. 근데 고양이의 입맛이라는 거는 입맛은 언제 결정되냐면 보통 6개월 전에 많이 결정된다. 6개월 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다양한 식감, 다양한 모양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사료를 먹지 않았던 고양이는 편식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라는 거는 고양이들한테 급식할 때는 이거 제가 나중에 편집해서 쓰라고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형태의 사료가 있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이것도 이렇게 풀면 너무 아까운데 나중에 하나 더 뽑고 싶긴 한데 고양이는 이제 키블이죠. 키블이라고 하는데 고양이 사료 형태를 키블이라고 해요. 사료를 키블이라고 합니다. 키블, KIBBL이.
키브리라고 하는데 이게 동그란 걸 좋아하냐, 세모를 좋아하냐, 별 모양을 좋아하냐, 동그란데 가운데가 뚫려 있는 걸 좋아하느냐,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 구멍이 났을 수 있잖아요, 안에. 이런 거에 따라서 고양이 성은 다 다르다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반습식이냐, 그 다음에 습식이냐, 아니면 반건조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고.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다양하게 최대한 주라는 이유는 마치 사람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많이 먹었던 음식은 어른이 돼서도 좋아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서 김치찌개 좋아하고 평양냉면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순대를 못 먹었죠. 왜냐면 순대 먹다 하면 탈나가지고 순대를 못 먹어요. 순대 아까 뭐 냄새 맡고 토할 것 같다라는 분 있었잖아요, 고양이가. 저 순대 냄새 맡고 계속 헛격질했어요, 예전에. 너무 싫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제 사담이 있었지만, 그래서 고양이는 되게 사료의 다양한 형태, 별 모양, 동그란 거, 아니면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거, 안쪽이 이렇게, 아니면 뭐 세모 모양 이런 것들. 근데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뭘 제일 좋아할까요? 맞추시는 분 있을까? 고양이는 어떤 모양을 제일 좋아할까? 아, 세모가 많아요? 아, 동그란 거 제일 좋아합니다. 동그란 거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안 좋아하는 게 가운데 구멍 뚫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항상 저희가 형태를 잡을 때는 동그란 형태를 주려고 하는 편이죠.